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동부지부 송원관입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시세가 부정확하고 극히 일부 지역 시세만 부분적으로 알려져 전국 개인택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고 낮은지 쉽고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런 불편이나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 94개 주요 도시 개인택시 시세표를 만들면서 최초로 개인택시 지수도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 개인택시 시세표. 좌측에는 행정구역별로, 우측에는 시세순, 전국 개인택시 시세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개인택시 시세표가 쭉 나옵니다. 전국 순위별로 잠깐 천천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위 표에 보시면 지수라고 나옵니다. 이쁜 탤런트 김지수가 아니고 이것이 이번에 제가 개발한 개인택시 시세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전국 개인택시 시세 평균가에 비해 우리 지역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1위 세종시가 1.54이면 평균가에 비해 54%가 높다는 것이고, 94위 창녕군이 0.35이면 평균가에 비해 35% 수준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너값이 높아서 좋을 것도 낮아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현 시세가 그 정도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르는 게 좋을 것이고 떨어지면 싫은 것은 당연하지만, 시세라는 것이 거의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잖아요. 매너값이 높다고 매출이 그 비율만큼 높지 않고 낮다고 비율만큼 낮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만약 한 달 평균 매출 400만 원을 하는데 세종시에서 한다면 수입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많은 것이고, 창녕군에서 한다면 투자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저 같으면 투자금을 적게 낸 창녕군 같은 곳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매너를 사려는 사람도 세종시 같은 곳에서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려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만, 창녕군 정도면 빚을 내고 해도 열심히 하면 몇 년 안에 빚도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정보나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서울 개인택시는 전국 87위, 지수 0.6이지만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평균 매출로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현재 전국 최대 49,000명 택시조합으로 하위와 상해의 매출 차이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 달에 며칠 일하고 그것도 겨우 하루 몇 시간 하는 소일거리 택시에서부터 한 달 25일 이상 하루 12시간 빡세게 하는 사람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매출이 1,500도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후자의 경우 연매출이 1억 넘는 사람도 몇백 명가량 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일한 결과입니다. 그것도 간이가세 기준을 넘지 않으려 매출 조정을 해서 그렇지 만약 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택시란 아시다시피 수입이란 것이 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나는 것이죠. 1억 넘는 사람 중에서 하루 15시간, 18시간씩 한 달 25일 이상 하는 사람도 많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서울처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릉도 여행을 갔는데 밤 8시가 넘으니 거리가 거의 철새한 것처럼 컴컴하고 조용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 시간이라 야간을 일하시는 분 출근 준비하는 시간인 것에 비하면 전혀 다른 환경이지요. 밤새 즐기거나 일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사람도 많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릅니다만 지방에서 한밤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택시를 보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늘 궁금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일하는 택시는 극히 일부분이라 나름대로 수요 공급이 맞겠지만요. 지수로 보면 세종시가 서울의 2.6배가량 나오지만 매출도 그렇게 나올까요? 비교가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매너값이 높고 낮음이 수익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상위지수 1 이상 지역택시 누구라도 정보로 인정하신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지수를 제가 개발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쉽고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고민하다가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 2월 25일자로 전국 90여 개의 개인택시 평균가 11,460만원을 일로 보고 각 지역 시세를 산출한 것이 전국 개인택시 지수 시작입니다. 그러나 92개의 조합에 몇십 대 조합도 포함되어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지수 산출 자격을 등록 대수 1,100대 이상으로 정하면서 100대 미만 조합은 빼고 포함 안 된 조합은 넣는 과정에서 최종 94개 조합이 지수 대상 조합으로 정해졌고 평균가도 1,460만원에서 1,430만원으로 조정. 적용일도 최종 2023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강원 정선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 서천, 전북, 부안, 경남, 창녕, 경북 칠곡 등이고 빠진 곳은 경북 옥천, 진천 등입니다. 지수 산출 방법은 전국 94개 지수 개인택시 시세 나누기 94 하면 평균값이 1,427만원이나 편의상 1,430만원을 일로 잡았습니다. 각 지역 시세 나누기 1,430만원 하면은 지역별 개인택시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평균가 1,430만원은 기준액으로 계속 적용합니다. 공식이 쉽고 내 지역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파악이 되죠. 활용예를 보겠습니다. 1.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하기 용이합니다. 2.
기준 시점 2023년 5월 31일과 비교하여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 있으며 3. 몇 년 후에도 변화를 바로 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최근 개인택시 시세는 작년 부재 해제를 앞두고 시작된 전국 개인택시 시세 상승세가 지금은 점진적 하락 안정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을 필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택시 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고되고 있어 또 한 번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다시 시세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개인택시 시세는 제8그룹에 속해 있고 꼴찌 순으로 정리하면 1그룹입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번호값이 비싼 지역은 그 수입도 그만큼 높을까? 즉 서울 시세가 8,600이고 세종이 2억 2천이라면 매출도 2.5배 높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낸 결론은 매출은 번호값과 상관관계가 약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서울 시세는 세종시의 잽도 안 되지만 평균 매출이 아닌 상위그룹 매출로 비교한다면 아마 세종이 잽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닐까요? 서울은 1억 매출자가 수두룩한데 아마 세종 최고 매출자가 8천 넘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세종이나 가평 시세 높은 지역 대부분이 24시간 영업 환경이 안 되지만 서울은 24시간 영업합니다. 2. 서울은 전국 최대 정치 상업도시로 확산성이 전국으로 펼쳐집니다만 지방은 이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 목포, 광주, 속초, 포항 등 장거리 운행할 기회가 많고 인근 경기도 주민 중 아주 많은 분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수요가 엄청납니다. 피크 시간에 서울 택시 절반 정도가 지방에 가 있어 성찬환에 심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잘못이라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 개인택시 시세 변화를 매월 15일 말일 기준으로 한 달에 2번 조사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조사 발표하는 것은 제가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제보와 격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시세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야 좋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야 좋은데 늘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니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시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겠지만 일을 시작할 사람은 비싸도 사서 해야 하는 것이고 팔 사람은 좀 기다리다 가격이 좋을 때 팔 여유가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30일 3개월 동안 전국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큰 지역이 있지만 그동안 시세를 재고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자료가 잘못된 부분도 많아 등락했다고 하기 어렵기에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자세히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시세가 면허값만 아니라 차량까지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차까지 매매 안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곳도 여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신차 출고 기간이 거의 10개월 이상이라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하면 한두 달 내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도 있더군요. 전기차는 남아 돌고 내연차는 수요가 많아 생산은 적게 하여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죠. 다음 편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이 감차기간이라 매매가 1년, 2년 동안 금지된 지역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착기관인 지역으로 충남, 공주, 논산, 충북, 제천 등이 있었고 세종시는 정차가 완료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차량 매매도 매매상에서 하는 곳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광명, 부천, 성남 등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간 거래와 조합에서 중개하는 형태였습니다. 조합에서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 같고 개인 간 거래 후 조합에서 서류 정리 차원에서 오는 경우는 기본적인 수수료만 받는 것 같습니다. 지방조합 시세는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변동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전국 94개 개인 택시 시세 이렇게 치면 택시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아울러 최근 시세를 알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택시같이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나요? 노후에 정년이 없고 나가기만 하면 생활비, 용돈 버는 것은 물론 집 대출금까지 갚아 나가면서 아이들 교육비까지 노후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오늘은 개인 택시 시세와 개발된 지수를 설명하고 기타 면허값과 수입 상관관계로 좀 길게 설명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세 위주로 간단히 분석하여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럴 땐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졸음과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일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차를 세우고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쉬는 것입니다. 꼭 깊은 잠이 들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그러나 운행하다가 졸리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시나요? 갖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는데 환기는 기본이고 청양고추 먹기, 이쑤시개로 허벅지 찌르기, 물 먹기 등등이 있지만 저는 커피 믹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커피가 잠이 깨는 역할을 하잖아요. 졸릴 때 커피 믹스를 가루채 입에 털어넣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졸음을 깨우고 커피가 잠을 쫓습니다.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니 비상용으로 앞수납 공간에 넣고 다니다가 급하면 이용하세요. 가끔 당 떨어져 힘든 분에게도 주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보가 좋으셨다면 아니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